관계로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AD 모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DA 모듈입니다. AD 모듈은 아날로그 신호, 전기나 전압이나 전류 값을 수치로 바꾸는 거. 그게 AD 모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DA 모듈, 디지털 숫자 값을 전압이나 전류로 출력을 내보내는 건데, 왼쪽 거 AD 모듈은 4채널. 그러니까 4채널이라는 거는 입력 전압 받을 수 있는 포트의 개수가 4개라는 얘기고요. 여기 뒤에 거는 2채널짜리인데 출력 내보낼 수 있는 게 단자가 2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CC링크는 방금 전에 배우셨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AD만 먼저 하겠습니다. CC링크, 얘는 이제 CC링크 모듈에다가 AD 기능을 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래는 이 PLC 그 본체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AD 모듈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구성을 하다 보니까 본체는 뺐고 CC링크 모듈로만 내가 구성을 해놨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하시면 되고, 똑같이 리서부터 연결하시면 되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연결하시면 되고, A는 A끼리 연결하시면 되고, B는 B끼리 연결하시면 되고, BC는 DC끼리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쉴드는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쉴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차폐선이 아니라서 의미가 없어요. 차례대로 쭉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전압값을 입력받는 게 AD 모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듈 중에 그 볼테이지 제너레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볼테이지 제너레이터가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 0에서 10V가 출력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0에서 10V를 꽂으신 다음에 그걸 V 플러스하고 컴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이제 전압 입력 타입이고요. 전류 입력을 하실 때는 매뉴얼에 나와 있긴 하지만 V 플러스하고 I 플러스하고 점파 띄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전류 입력 타입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국번 설정 1번으로 세팅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통신 속도, 비레이트, 보드 레이트는 전부 다 빵빵빵 밑으로 다 내려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모듈을 다 그냥 0으로 세팅해놨기 때문에 얘도 통신 속도는 0, 국번은 1번 국번. 얘도 마찬가지로 1국만 점유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것도 1국만 점유를 해서 안 되신 분요? 결선 안 되신 분? 결선 다 되셨나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압이 0V가 들어오면요 숫자 값이 0이 되고요, 10V 입력이 되면 물론 이제 파라미터로 세팅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할 거는 10V가 들어오면 숫자 4천 값이 뜹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V가 뜨면은 마이너스 4천 값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뭐 5V 들어오면은 당연히 2천 값 뜨겠죠?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분해능이 4천분의 1에 10V인 거죠. 분해능을 따지면 1 나누기 400 하면은 0.025 나오던가요? 0.025 나오던가요? 계산기를 돌려보면 저희께 뭐야? 아, 공학용으로 되어 있거든. 프로그램으로 1 나누기 400. 0.0025. 분해능이 0.0025
미리볼트죠. 아니, 볼트 0.0025 볼트까지 이제 분해능이 되는 건데 미리볼트로 따지면 2.5mV인데 이게 이제 더 분해능이 높은 것도 있어요. 뭐 저기 LS 것도 보면은 막 14비트, 16비트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크게 물론 이제 정말 보드 설계 잘하고 회로 설계 잘하면 되겠지만 저 2.5mV가 그냥 어지간한 전선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 확 올라오는 거 해보셨죠? 그러니까 선 지나가는 거에 사람이 손만 잡아도 100mV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 처리가 관건인 거지 저 분해능으로 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얘네들도 지금 이 더 분해능을 더 고분해능을 쓸 수는 있는데 크게 이제 의미는 없는 실제 사용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 거 분해능은 현재 이렇고요. 세팅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거에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있던 거에서. CC링크 들어가셔서 얘는 다 똑같은데 이제 어디를 바꿀 거면은 아까 비트는 데이터를 16비트 데이터를 주고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냥 X하고 Y만 받으면 됐는데 지금은 전압으로 바뀐 값을 16비트 워드로 데이터를 값을 받아와야 되고 이 모듈에 세팅을 하기 위해서도 16비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워드의 리드,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 이 영역의 어드레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D1000번부터 설정을 할 거고요. 밑에는 D2000번부터 설정을 할 겁니다. 모듈은 지금 하나만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는 하나만 세팅하겠습니다. 위에는 똑같고요. 마스터 모듈은 똑같은데 아까 그 리모트 IO 모듈은 이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얘는 16비트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걸 설정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 이거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입출력은 X하고 Y가 어드레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어드레스 번지 대역을 써도 되는데 여기 리모트 워드의 리드 영역과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 영역은 엄밀하게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D1000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얘는 X, Y로 구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메모리라고요. 근데 밑에 있는 건 D1000 하면 똑같은 메모리를 중복해서 쓰는 거라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써야 맞습니다. 그 점만 유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밑에 있는 스테이션 인포메이션 들어오시면 이제 리모트 IO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쓰는 거는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입니다.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 이 모듈도 1곡만 점유를 합니다. 얘가 1곡을 점유하냐 2곡을 점유하냐 이거는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 돼요. 해당 모듈의 매뉴얼. 그래서 엔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에 여기 1곡으로 바꾸셨죠? 토탈 커넥티드? 네. 뭐 1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 하나밖에 연결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드 누르시면 됩니다. 엔드. 이거는 다 지워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를 참고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엑셀 시트 어제 드린 거 있죠? 엑셀 시트 어제 드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밑에 보면 CC 링크라고 제가 시트 하나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밑에 거기에 이렇게 할당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카피 하셔가지고 이거 그대로 값해서 글로벌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략 눈치채셨겠지만 D1000번이 AD 변환값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네, 요거 이제 D2004번은 이제 이따가 DA 컨버터 값을 보낼 영역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CC링크에서 D1000, D2000 썼잖아요. 네. 그 영역이 이제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교재는 어디를 참고하시냐면은 이제 동작 잡아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됐고 프로그램은 AD 모듈
프로그램은 요게 다예요. 요게 단데 요 앞에 이제 세팅하는 그림이 어디서부터 있냐면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팅한 거고요.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 세팅한 거 있잖아요. 그게 요 그림이고 그 다음 이제 파라미터 세팅하는 그림이 그 위에 있네요. 여기 있는 페이지 230페이지 이 부분을 할 거예요. 230페이지 세팅을 할 건데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다시 CC링크 들어가시면 아까는 요 스테이션만 세팅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화 이니셜 세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입력 범위를 뭐 마이너스 플러스 10V로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세팅하는 게 저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널이 4개인데 1번 채널 쓸 건지 뭐 몇 번 채널을 쓸 건지 다 쓸 건지 이런 세팅을 여기 초기화 수순에서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초기화 수순이 없을 때는 이걸 다 레더 프로를 짰는데 지금은 레더 프로를 짜지 않고 여기다 세팅을 해놓으면 그냥 처음에 세팅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니셜 세팅 일단 들어오시면 타겟 스테이션 넘버를 1번 스테이션으로 하면 1번 국, 1국에 대한 세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레지스트 프로시디어를 클릭을 해보면 이런 창이 떠요. 뜨셨나요? 네. 그래서 페이지는 23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모트 X에 18번지라고 쓸 건데 이 18번지는 1국의 18번지니까 그 실질적인 어드레스는 1018인 거죠. 1018 이해되셨죠? 네. 근데 1국을 치고 왔기 때문에 그냥 18만 적어도 되는 거예요. 18 어드레스가 18이 ON이 되면 여기는 컨디션이고요. 뒤에는 실행입니다. RX18이 ON이 될 때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 메모리의 0번지는 1로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RX18이 ON이 되면 리모트 워드의 1값을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를 얘를 D2000으로 주고 왔잖아요. 컨트롤 T 요거를 D2000으로 주고 왔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 어드레스가 D2000이란 얘기고 만약에 여기다가 1번이라고 치면 D2001이 되는 거고 2라고 치면 D2002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D2000에다가 1값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set new가 아니라 위에 거 그대로 previous 세팅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위에 게 그대로 따라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8이 ON이 될 때 이만큼을 나는 세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전부 다 same as previous set이 지금 몇 칸이냐면 4칸이에요. 즉 18이 ON이 됐을 때 나는 이만큼을 세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모트 워드에 라이트 메모리에 1번도 0값 넣고요. 리모트 워드에 이 값은 2를 넣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 이따 동작 시킨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워드 RY 18번지 여기가 18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18이 RX18이 온 되면은 RY18도 온 시킬 거고 RX18이 온 됐으면은 RY19번도 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set new 새롭게 해서 RX18번이 오프가 되면 RY18번도 오프를 시키는 거고 RX19가 ON이 되면 RY19는 오프를 시킬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렇게 해야지 파라미터 값이 AD 그 모듈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절차가 진행이 돼야. 그러니까 이걸 레더로 짜도 되는데 레더로 짜면 귀찮으니까 이제 이 그 등록 수순 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셨나요? 네. 엔드 꼭 누르십시오. 엔드 안 누르면 날아갑니다. 여기도 엔드 꼭 누르세요.
여기도 엔드 꼭 누르셔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교재 페이지 231페이지를 보시면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얼른 다섯 줄 짜시면 됩니다. 그대로. 근데 거기 그 아래에 있는 어드레스는 생각하지 마시고 글로벌만 하시면 돼요. F5번, CC, AD, 초기화 요거. 타이프 다 치지 마시고 그냥 선택하십시오. F8, set, CC, 초기화, 지시. F8, reset, CC 링크, CC 링크 준비. 그리고 CC 링크 자동 변수죠. CC 링크 준비. 자동 변수입니다. CC 링크 준비는. 그래서 CC 초기화 지시가 있으면 CC 초기화 완료 신호가 뜹니다. 다 타이프 치지 마시고 그냥 고르세요. 그러면 set CC 링크 준비. 아니다. set 리셋부터 해야겠다. 리셋 초기화 CC 초기화 지시 set CC 링크 준비. 제가 안 만들어 놓은 거는 CC 링크 준비밖에 없어요. 그리고 F5번 CC 링크 준비가 되면 링크 준비 신호가 뜨면 CC AD 1번 교재에는 AD 0라고 되어 있는데 AD 변환 완료로 쓰시면 됩니다. AD 변환 완료. AD 1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move CC AD 1번 변환 값을 AD 1 데이터도 맞는 겁니다. 데이터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건 요거 3개가 만들고 나머지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타이프 쳐놓으시고요. 식사하러 가시죠. 금방 하니까요. 앞에처럼 프로그램을 작성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시면 여기 이 모듈, C싱크 모듈을 전원을 내렸다가 올리세요. 전원을 이렇게 내렸다가 완전히 전원 꺼진 거 확인하시고 전원 다시 올리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 부분이 CC링크 준비 AD 변환 완료 이 부분이 신호가 이렇게 2개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전압 제너레이터 볼테이지 제너레이터를 움직이면 여기 있는 숫자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안 바뀌면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숫자는 이 전원을 껐다 키면 AD 카드에서 나 좀 초기해 주십시오 라는 신호를 띄워요. 그게 이제 초기화 요구 신호입니다. X 우리가 그 CC링크 파라미터에다가 지금 CC링크가 X 1000번부터 한다고 여기에 입력이 X 1000번부터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1번국이 X 1000부터 X 101F까지 점유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전원이 들어오면 나 좀 초기해 주십시오 라고 저 신호가 뜹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초기화가 안 돼 있는 거니까 CC링크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리셋 신호를 하나 만들어 낸 거고 초기화 지시 명령어가 SB 우리 제로하고 S워드 제로를 아까 여기다가 그 매칭을 시켜놨어요. 어드레스를. 이 SB 메모리는 CPU 안에 있는 PLC CPU 안에 있는 메모리입니다. 통신에 관련된 역할을 하는 메모리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여기다가 스페셜 릴레이하고 스페셜 레지스터라고 해서 SB0, S워드 제로를 매칭을 시켜 놓은 거죠. 그 중에 초기화를 하라는 신호가 SBD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 메모리 자체가 이 메모리 저기다 신호를 주면 초기화 수순 저희가 초기화 수순 아까 RX18 해가지고 쭉 등록했던 거 있잖아요. 그 초기화 수순을 등록해라라는 명령 신호예요. 그래서 set 신호로 set 명령어로 SBD를 1값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등록 수순에 들어있는 CC링크에 여기 이니셜 세팅에 등록 수순에 들어있는 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요 프로세서가 요 값이 1 값이 되면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완료가 되면 이게 이제 셋했으니까 여기가 1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1이 되고 다 그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완료 신호가 떠요. 완료 신호가 떴으니까 더 이상 초기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초기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기화 지신호 오프를 시킨 거고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CC링크는 준비됐습니다라고 신호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으면 값을 읽으면 되는데 AD 카드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건 1m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하나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달아도 그냥 값을 읽어오긴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 신호 자체가 안 뜨거든요. 변환이 안 됐다고 뜨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변환 완료 신호 X1000번 이거를 신호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로 1번 채널 변환된 게 D1000번에 저장이 돼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왜 여기 D1000번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 채널이 여기니까 2번 채널은 당연히 D1001번이 1번 채널, 2번 채널이 변환되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3번 채널은 D1002번, 4번 채널은 D1003번 이렇게 여기에 변환된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이제 메모리를 보시면 되는데 교재를 이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쪽을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앞쪽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224페이지부터 보시면 아까 저희가 X1000번을 프로그램상에서 썼어요. X1000번 그쵸? 네. X1000번 신호는 AD 채널 1번 채널 1의 AD의 변환 완료 플래그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변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변환이 완료되면은 X 이게 우리가 리모트 1000번부터 여기가 이제 X 1빵빵빵부터 이게 시작이 되니까 X1000, 1001, 1002, 1003 이렇게 있었고 여기 X 1000번이라는 얘기고 2번 채널은 1001번, 1003번, 1004번 이렇게 1001번, 1002, 1003번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초기화 데이터 처리 요구 플래그 나 좀 초기화 해주십시오 라는 어드레스가 1018인 거죠. 우리 거는 1000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1018번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두 개의 신호가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뭐 초기화 데이터 처리 완료 플래그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쓰진 않았어요. 쓰진 않았는데 이걸로 그냥 끝내버린 거죠. 원래는 쓴다고 하면 굳이 쓴다고 하면 이제 이것도 18을 뭐 활용을 하면 되겠지만 굳이 지금 활용을 안 한 거예요. 프로그램 상에서는 명령인데 요거는 저 뒤에서 썼습니다. 뒤에서 일단 보시면 아니다. RX1810 이거 뒤에서 씁니다. 뒤에서 좀 이따 뒤에서 쓸 겁니다. 어디서 쓸 거냐면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초기화 데이터 처리 요구 플래그가 ON이 되면 18번이 ON이 되면 RY18을 ON 시켜야 되고 RY19도 ON을 시켜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림이 초기화 요구 플래그가 RX18번지 이게 1018번지예요. 1018번지가 처음에 전원을 키면 이 신호가 ON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나 좀 초기화 해달라고 이 신호가 떠요. 이 신호가 뜨면 RY18 그러니까 Y1018 1018번지하고 Y의 1019번지를 ON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등록 수순 초기화를 수순이에요. 얘네가 정해놓은 이렇게 해야지 초기화 수순을 밟는다는 그 수순을 얘네들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만큼을 만들어 놓고 스위치를 이렇게 켜고 이렇게 켜야 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를.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디다 해놨냐면 아까 보시면은 여기 이니셜 세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RX18번이 ON이 되면 RY18하고 19를 ON을 시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게 이제 그림 요거 보고 짠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또 무슨 신호가 뜨냐면은 여기 보면은 네, RX18번이 오프가 될 때가 있어요. RX18번이 오프가 될 때.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검은색 화살표만 처리해주면 돼요. 근데 RX18번이 오프가 되면 RY18번을 오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 RY 오프가 되면 요 RY18번이 오프를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RX19가 ON이 되면 RX19번이 ON이 되면은 RY19번을 오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고 요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 그림이 요렇게 해야 초기화를 진행시키는 프로세서 수순인데, 요 값을 레더로 짜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 놓은 거고, 그리고 그렇게 처리를 할 때 어떤 것도 초기화가 들어가냐면은 여기 리모트 워드에 0번지, 1번지, 2번지도 초기화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무슨 초기화냐?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 어드레스는 D2000번지예요. D2000, D2001, D2002 번지인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은 요겁니다. 요 어드레스인데 요게 라이트인데 요게 D2000이고요. 요게 D2001이고 이게 D2002입니다. D2003은 저희가 쓰질 않았어요. 그죠? 근데 D2000은 AD 채널의 변환 허가 금지를 관리하는 메모리고요. D2001은 입력 범위를 관리하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2002는 이동평균 처리 횟수를 관리하는 메모리예요. 그래서 D2000 먼지가 요건데 16비트 메모리고요. 근데 앞에 있는 총 12개는 사용 안합니다. 뒤에 있는 것만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채널 1번에다 연결했잖아요. 채널 1번에다 연결해서 요 값을 1로 만들어야지 1번 채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진수로 따지면 0 0 0 1 값을 넣어야 1번 채널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만약에 4개의 채널을 다 쓰겠다 그러면 F를 넣으면 되죠. 16진수로는.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등록 수순에서 여기에 1 값을 넣었다는 이유는 요거 16진수로 볼 수 있습니다. 헥사로 바꾸시면. 그래서 지금 0001이 들어가 있는데 0001로 넣었다는 얘기는 1번 채널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내가 1, 2번 채널을 써야겠다 그럼 1, 1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6진수로는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만약에 1, 2, 3번 채널을 다 써야겠다 그러면 16진수로 고치면 7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7을 넣어야 되겠죠? 4개를 다 쓰겠다 1111이니까 F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었습니까? 만약에 14번만 쓰겠다 그럼 1001이니까 9죠. 9값 넣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원하는 채널만, 필요한 채널만 살려서 쓸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죠? 대답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이거 16진수를 그래서 익혀두시면 좋아요. 혹시나 이진수 16진수 익혀놓지 않으신 분은 익혀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입력 범위인데, 입력 범위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위 4비트, 최하위 4비트가 1번 채널의 입력 범위고, 그 다음부터 이제 4비트씩 잘라가지고 각 채널의 입력 범위인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줬냐면은 빵빵빵빵 줬죠. 세팅해서 빵빵빵빵 줬잖아요. 그래서 이 빵빵빵이 빵빵빵빵 준 건데, 요게 빵 값이면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V예요. 즉, 채널 1번부터 채널 4번까지를 전부 다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1번, 뭐 2번, 3번, 4번은 안 썼지만 어쨌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디폴트 값 0 값이 마이너스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채널 1번을 0에서 5V로 하고 싶다. 그럼 이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000 1 값을 넣으면 입력 범위가 0에서 5V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드레스고, 마지막 어드레스가 이동평균 처리 횟수예요. 근데 이동평균 처리 횟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샘플링을 처음에 1번, 2번, 3번, 4번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여기 지금 4회를 하겠다. 그럼 이거 4개를 샘플링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 처리하는 이유는 아날로그 신호를 평균 처리하는 이유는 이제 노이즈가 있으니까 피크값, 아날로그 신호는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이러시는데 중간에 피크값이 떠버리면, 이런 노이즈 신호가 떠버리면, 얘를 그나마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4개를 샘플링을 해서 얘가 튀지만 4개를 평균을 내버리면 이런 노이즈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 처리를 보통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4회, 8회, 16회, 32회가 있는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런 노이즈를 많이 상쇄시킬 수 있는 거죠. 대신 샘플링을 많이 한다고 느려진 않아요. 어차피 이제 메모리를 16개를 가질 거냐 32개를 가질 거냐 이제 그런 차이인 거지. 어쨌든 상관은 크게 없어요. 속도 면에서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어쨌든 얘는 그래요. 얘는. 근데 다른 데는 또 방식이 좀 달라서 속도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32개를 다 샘플링을 하려면 또 그렇죠. 근데 이동 평균 처리라는 게 처음에 1, 2, 3, 4번을 샘플링을 해요. 평균 냈잖아요. 그럼 5번째 샘플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요렇게 2, 3, 4, 5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동 평균 처리라는 게. 이해되셨죠? 6번 샘플링하면 4, 5, 6, 3, 4, 5, 6을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4개씩 취한다고요. 설정 횟수를 바꿀 수는 없는 거네요. 딱 세팅. 예, 요거 세팅돼 있어요. 48, 16, 30 요건 설정돼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지네들이 나름 연구를 했겠죠? 그렇겠죠? 자기네들이 좀 연구를 했겠죠.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변환 완료, 이렇게 해서 변환 완료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변환 완료돼가지고 이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변환 완료될 때마다 이거를 다시 또 평균 처리하면 좀 낫죠. 근데 지금도 저희가 숫자 1값을 넣어서 여기 이동 평균 처리에 보시면 이 값을 넣었잖아요. 이 값을 넣었다는 얘기는 16회 평균을 낸 거예요, 지금. 채널 1번을 16회 이동 평균 처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개를 평균값 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떨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가만히 있는데 이거 지금 떨리고 있잖아요. 이거 노이즈 값이거든요. 이 숫자 지금 움직이는 게. 노이즈 때문에 떨리는 거라고요. 근데 32회 하면 좀 덜 떨리긴 해요. 32회치 하면 좀 덜 떨리긴 하는데 어쨌든 떨리고 있다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손 잡으면 더 움직일걸요? 움직이죠, 지금. 손을 잡을 때 지금 그냥 내비두면 6자로 안 움직이잖아요, 잘. 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손 갖다 대면 6까지 막 갖다 놔잖아. 손만 갖다 대도 이렇게 노이즈 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해능보다는 외부 그 차폐 처리, 노이즈 차폐 처리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값이 변환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 D1000은 뭐냐? 지금은 이제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 레지스터 쪽이고요. 리드 레지스터 쪽. 디지털 출력값. 요게 이제 리모트의 워드 레지스터의 리드 쪽 영역인데 0번 채널,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4번 채널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에서 14비트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데이터부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네요. 요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요게 D110, 100, 1000, D1001, D1000, 100 페이지는 226페이지. 그래서 변환이 그렇게 다 되면 요게 이제 D1000에 D1000번지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D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D2000,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위에 거는 설정하는 거, 밑에 거는 변환돼서 변환된 디지털 값이 저장되는 영역. 거기에 1번 채널은 여기, 4번 채널은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 값을 이제 여기 메모리인 D1287에다가 보여주려고 저장을 한 거지,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D1000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를 터치해서 뿌려야겠다, 터치해서 전압으로 표시를 해야겠다,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누기 하면 되죠. 나누기 16비트니까 그냥 나누기 하시면 돼요. AD1에 데이터를 K 40으로 나누시고, 이거를 만약에 D0에다가 저장을 했다. 40으로 나눈 거는 0.1V까지 표현하려고 그래요. 400으로 나눠야 되는 건데, 그죠? 그냥 숫자 값을 400분의 4000분의 10V니까 4000이 10V잖아요. 400으로 나누면은 그냥 볼트만 나오죠. 0.1V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40으로 나누고 화면에서 0.1 단위로 표시를 할 거예요. 40 나누면 D0에 저장이 될 건데, 일단 이거 다운로드 해놓을까요? 그래서 돌려보면은 저는 껐다 켜야겠네요.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쉽게 해서 1000 값이면은 2.5V잖아요. 2000이 5V니까 1000이면 2.5V잖아요. 지금 숫자로 26이 표시된 게 보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걸 터치에다 표시를 하는데 2.5V로 표현하면 되니까, 터치가 프로그램이 어디 갔니? GP 프로 EX 실행시키셔가지고 4501T 미쯔비시 CPU 새 화면 통신 설정 192, 168, 3.39 하시고 데이터 표시기에 수치 표시 하셔가지고 D0 메모리 그대로 쓸 거고요. 근데 얘가 16비트고요. 표시를 10V까지만 하면 되니까 총 3자리면 되는데, 3자리에 그러니까 10.0까지 표시할 거니까요. 소수점이 한 자리라고요. 이렇게 3의 1 확인, 문자 해주면 좋죠. 볼트 이렇게 해가지고 전송을 하면 오래 걸리네요. 육, 칠, 팔, 구. 벌써 5년 썼네.
그래서 터치의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2.6V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전압 제가 이렇게 올리면 전압이 표시가 되죠. 근데 왜 굳이 얘가 지금 이제 분해능으로 이진수를 사용하니까 4095가 10V가 돼야 맞잖아요. 근데 10V면 4000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2의 분해능으로 가면 2의 승수로 가면 4096이 맥시멈 값이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10V를 4096에 맞추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굳이 4000에 맞췄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잖아요. 지금 4096이면 얼마죠? 2에 몇 승이죠? 2에 10승이 1024잖아요. 2에 12승이잖아요. 2에 12 사실상 12승인데 뿌라바이나니까 한쪽 반대편에서 얘 지금 2에 13승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2에 13승이어서 8192를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뿌라바이나를 반땅했으니까 마이너스 4096부터 플러스 4095까지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압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0V가 4096이어야 되고 플러스 10V가 4095여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왜 굳이 4000을 10V에다 맞췄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노이즈는 아닌데. 요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전류 입력받는 거에서 지금 우리는 전압으로 하잖아요. 근데 전류로 하는 거는 0에서 20mA를 맥스로 봐요. 23mm인가 20mA로 봐요. 근데 이 옵션이 있고요. 아까 메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옵션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4에서 20mm가 있어요. 얘는 뭘까요? 같은 개념이긴 한데 4에서 20mm래요. 왜 이거 굳이 또 4mm를 했을까요? 굳이 왜? 이것도 이제 경험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이걸 만약에 그냥 4096으로 10V에다 매칭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진짜 물리적으로 11V가 들어왔어요. 그래도 디지털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4095죠? 왜냐면 메모리가 딱 거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그거보다 더 오버플로우 값이 들어와도 그냥 4095인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오버플로우가 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4095로 10V를 때려버리면 10V보다 더 높은 전압이 들어왔을 때는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0이 맥스인데 10V가 맥스인데 그거를 더 오버해서 신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거를 캐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4095에다 1000을 맞춰버려 10V를 4095에다 맞춰버리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분을 남겨놓는 거죠. 여력을. 그래서 10V를 그래서 4000에 맞춘 거예요. 얘는 그럼 얘는 뭘까요? 열때 마이너스. 이건 뭘까요? 단선. 0이면 0으로 해놓으면 이게 선이 끊어진 건지 실제 신호가 0mA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선이 된 것도 체크를 해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세팅 값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 거 이제 옛날 글록 바꿔는 해보면 그렇게 안 나요. 10V 나오면 그냥 4095 나와요. 생각을 그까지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멘스 것도 써보면 지멘스 거는 더 특이해요. 약간 더 특이하게 범위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10V가 나오면 10V가 26,000 얼마인가 그게 세팅 값이 나오게끔 2,000인가 2만인 같은 그 값으로 나오게 해놨는데 걔네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가가지고 바이너리로 메모리 상에서 1빵빵빵빵빵빵빵 되는 값을 쉽게 해서 몇 개가 더 있겠지만 이 값을 맥스로 봐요. 이유는 이제 그 AD 값이 이제 조금씩 바뀔 거 아니에요. 8비트짜리가 있고 9비트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 하나씩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게 항상. 그래서 이제 요 값을 최고 값으로 가요. 또 요 위에도 물론 여부는 남겨놓는 건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입력 범위가 뭐 4천 값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분해능이나 뭐가 달라졌을 때 아래를 치워버리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0.01V 이런, 그러니까 0.001V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분해능이 8비트짜리, 9비트짜리, 뭐 10비트짜리 이렇게 바뀔 때, 모듈이나 이런 게 바뀔 때 크게 이제 이 뒤에 있는 값들은 거의 노이즈성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값의 변화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요거를 맥스로 보는 거예요. 하여튼 지멘스는 그래요. 그래서 지멘스는 4천이 또 10V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회사들마다 조금씩 약간씩 그런 기술적으로 본인들이 반영을 해 놓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압 변환되는 거 확인되셨죠? 네. 바로 DA 들어갈 건데요. DA는 말 그대로 숫자 값을 집어넣으면 아날로그 값으로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입력 값을 4천에 마이너스 4천에서 플러스 4천으로 나가면 아날로그 범위로 이렇게 나가고요. 뭐 고분해능 모드 이렇게 쓰면은 최대 분해는 이게 범위를 0에서 5V로 해놓으면 0에서 4천 때리면 1.25mV까지 출력이 나가게끔 돼 있는 거죠.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유 국수 1국, 이게 매뉴얼에 1국 점유한다, 리모트 디바이스 국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지금 저희가 결선을 안 해놨는데 결선부터 할게요. 전원 내리시고 전원 내리시고 그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원 연결하시고요. 여기 플러스 24V 플러스 24V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라운드 연결하시면 되고요. A는 A에다, B는 B에다. A는 A에다, B는 B에다, G는 G에다 연결하시면 되고, 숫자 값을 내보내면 이제 전압 값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전압 값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여기 볼테이지 인디게이터가 있습니다. 테스터기가 있어서 플러스 채널 1번에 V 플러스를 플러스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플러스에 연결하시면 되고, 컴단자는 여기 마이너스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순서대로 짝짝짝짝 연결하시면 되고, V 플러스는 플러스, 이게 테스터기예요. 테스터. 볼테이지 인디게이터.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하면은 2000값 내면 5V 뜰 거고요. 4000값 내면 10V 뜨겠죠. 결선 다 되셨나요? 네. 그럼 여기에 6번이 2번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6번은 2번, B 레이트는 전부 다 없고 아래쪽으로. 6번은 스위치 2번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 돼 있을 겁니다. 어지간하면 다 기억을 했습니다. 인버터 할 시간이 약간 부족한데, 인버터를 CC링크로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네요. 저희 인버터에 CC링크 모듈이 달려서 CC링크로 온오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온오프뿐만 아니라 주파수 값을 날려서 바로 그냥 통신상에서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되셨나요? 자, 연결되었으면은
저는 좀 이따 키고요. 파라미터부터 세팅하겠습니다. 교재는 같은 내용들이에요. 같은 내용들이고 교재 파라미터는 이제 페이지 24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CC링크 모듈 들어와서 이번엔 2개죠. 총 커넥터 수가 2개로 바뀌었고 얘는 그대로 디폴트로 놔두시면 됩니다. 1번 국번이 XY 각각 1000번부터 1001F까지 먹는 거고 2번 국은 1020부터 103F까지 먹는 거죠. 32점씩 먹기로 했으니까 약속된 겁니다. 밑에 있는 그 워드 데이터가 이게 4점씩 먹어요. 4점. 4점씩. 그러니까 그 위에 D1000부터 D1003번까지가 1번 국이 먹고 D2000부터 D2003까지가 1번 국이 먹어요. AD 모듈이 먹고 뒤에 있는 1004번부터 1007번까지 하고 뒤에 있는 D2000은 D2004부터 D2007까지 이렇게 점유를 합니다. 2번 국이. 그러니까 4개씩 먹는다고요. 정해져 있어요. 그냥 국번 하나가 점유하는 메모리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위에는 비트 메모리는 32점씩, 워드 메모리는 4점씩. 이해되셨죠?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니셜 세팅 가서 2번 국에 대한 초기화 수순도 할 겁니다. 2번 국에 대한. 그래서 등록 수순 가시면 요거는 교재의 페이지 241페이지 참고하셔서 기록하십시오. 아니면 앞에 보고 하셔도 되는데 교재 보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RX18하고 19번지가 온오프 되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18번지고요. 요게 ON이 되었을 때 뭐 세팅을 하겠다. RX18번이 오프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RX19번이 ON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뜻이고 각각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 레지스터 그 중에 2번하고 3번을 건들 건데 2번에다는 1값을 넣을 거고 3번에다도 1값을 넣을 거예요. RI18 여기도 RI18 19 그리고 여기는 RI18 오프 이것도 RI19 온 온이 아니라 오프 이렇게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팅이 다 되셨으면 교재 있어요. 다 되셨나요? 되셨으면은 엔드 꼭 엔드 눌러주세요. 엔드 여기도 꼭 엔드 이 마지막에도 꼭 엔드 리모트 디바이스 세팅 has been station other than remote devices 뭐 잘못됐죠? 1번 2번 했는데 엔드 체크 네? 뭐가 잘못됐는데? 아 여기 이거 잘못됐죠. 이거 지금 두 번째 스테이션이요. 여기 보면은 스테이션 인포메이션 있잖아요. 요거 저희 지금 원래 디볼트 값이 리모트 IO거든요. 근데 저희 쓰는 거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입니다.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리모트 IO 스테이션은 초기화 수순이라는 게 없는데 IO로 해놓고 초기화 수순을 밟았더니 이제 에러를 띄운 거죠. 왜 IO 모듈이라고 해놓고 초기화 수순을 밟냐? 저거 메시지 띄운 거예요. 바꿔놓고 엔드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은 교재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페이지
24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좀 프로그램이 좀 잘못된 건 있는데 동작은 합니다. 잘못된 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뭐가 잘못됐냐면 원래 그 리모트 디바이스 모듈의 초기화 수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매뉴얼이 여기 한글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찾아서 지금 교재 만들 때 찾지를 못해서 만드는 건데, 마스터 스테이션이 있고 지금처럼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이 1번, 2번이 있으면 초기화를 해달라는 신호가 여러 개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번 모듈, AD 모듈에서도 초기화를 해달라고 하고요. 전원 올라가면. DA 모듈에서도 초기화를 해달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면. 그럼 초기화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는 얘기예요. 어느 거를 신호를 초기화를 어느 걸 받아서 만들 거냐 뭐 요건데, 그 내용이 이제 메뉴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OF 신호가 나오면은 요걸 리셋을 시키고, 요거를 병렬로, 요거는 이제 AND로 구성을 한 거고, 여기는 OR로 구성을 시켜가지고 셋을 해라. 요게 이제 매뉴얼에 나오더라고요, 순서가. 근데 요게 이제 한글 번역본에 요 내용이 빠져가지고 제가 그냥 실험적으로 교재는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재대로 해도 동작은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 내용을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나중에 한번 요거를 반영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여하튼 지금 교재는 지금 어떻게 놨냐면 AD 요구를 받은 게 아니라 전원을 껐다 키면 요구가 두 개 다 떠요. 두 개 다 뜨는데 마지막에 2번 채널에 있는 DA 요구를 받았어요. 요거 바꾸시면 되고, DA 요구만 한 거니까 두 번째 2번 국에서 요구가 떨어지면 하기로 한 건데, 여기는 보시면은 각각이죠. 요거나 요거든 둘 중에 하나만 요구가 떨어져도 셋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저는 하나만 한 거죠. 그러니까 저거대로 하면은 여기에다가 CC, AD도 다르란 얘기예요, 이렇게. 원래는. 근데 안 달아도 상관없다고요. 된다고요. 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리셋은 언제 하냐면 그 1B 신호가 뜨면은 리셋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걸 리셋 했잖아요. 근데 저는 초기화 SB5F 신호가 왔을 때 초기화 지시를 리셋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리셋을 하면 안 되고, 지시가 있은 다음에 OF 뜨고, OF가 뜨고, 요 두 개도 떴을 때 리셋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도 되는데, 요거 두 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무시한 거야, 아예.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냥 SB5F만 쓴 거예요, 저는. 근데 됐어요, 저 이렇게 했을 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신호로 해도 되고, 요걸로 해도 된다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냥 요걸 원래대로, 교재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AD 프로그램은 아까 요 위쪽은 AD 프로그램 작성한 거고요. DA 프로그램은 교재에 있는 거는 출력 전압을 임의로 제가 만들어서 넣은 거고요. 근데 그 좀 간단하게만 짜면은 F5번 SM 400 신호를 줄 거고요. 항상 온접점이요. 값을 줄 거고, F8번 무브 D10번 값을 CC DA0에다가 뿌릴 겁니다. CC DA1인가 보네요. CC DA1 1번 채널. 이 값은 이제 여기다가 제가 D10번에다가 4000 값을 주면은 2004번지가 4000 값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V가 나가는 거예요. 교재는 스위치 누를 때마다 전압이 올라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1V씩. 교재는 그런 거고, 간단하게 짜자면 그냥 여 값을 바꾸면 디지털 값이 바뀌니까 전압 값이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어디에다 어떻게 뿌리냐면은, CC링크 준비가 됐으면, CC링크 준비 신호가 떴으면, CC DA 모듈에 문제가 없으면, 여기가 문제가 없으면 출력을 내보내는 허가 신호가 요게 출력 허가 신호예요. Y1020가 아까 값을 입력받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밖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든지 간에
그 값을 읽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허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값을 그냥 읽어오면 되는 건데, 왜냐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모니터링 하는 거니까 읽는 게 우선인 거지 허가라는 개념이 없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허가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출력을 내보낼 건지 말 건지는 이제 그걸 한 번 더 거치고 가자는 얘기예요. 출력을 내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숫자 값을 쓰자마자 출력을 내보냈는데 이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신호를 내보내기 전에는 한번 제한을 한번 건다는 의미로 이 신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ON을 때려야지만이 출력값이 나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한 줄이 끝이에요. 요게 이제 DA 값 출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워닝 없는 거 확인하시고 라이팅 하신 다음에 F3번 누르셔가지고 이것도 전원 껐다 켜셔야 됩니다. 두 개 다 껐죠? 두 개 다 껐다가 PLC 전원부터 올리시고 그런 다음에 리모트 모듈 전원 올리십시오. 이렇게 올리면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AD 쪽도 들어와 있고 DA 쪽도 들어와 있죠. 그런 상태에서 D10번에다가 제가 2000 값을 주면 5V가 뜨겠죠. 지금 이렇게 5V 떠 있죠. 만약에 3000 주면은 7.5V 떠 있겠죠. 3000 주면 1, 10, 100, 1000, 3000 값 주면 여기 7.5V 떠 있죠. 이렇게 안 되시면 질문하십시오.